안녕하십니까.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관심 종목 제가 2주에 한 번씩 올렸었는데, 시황을 블로그에 매일 올리면서 관심 종목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포트폴리오 수익률 게임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2025년은 하반기를 종료했고, 26년 상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는 성장주나 가치주 등 8개 투자 성향으로 정리가 되고요. 외국인 순매수, 해외 주식, 차트, ETF 포트폴리오, 성장주, 고배당주, 고PBR주, 자산주 이렇게 8개 투자 성향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걸 각각 지수하고 비교를 하면서 수익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모의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각 포트폴리오 내 10개 종목의 동일 비율로 분산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고 각 제외나 편입 시마다 동일 비율로 다시 투자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전 거래에서 계좌가 승수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최근 그래서 24년과 25년 그리고 이제 상반기가 시작됐고요. 요 누적적으로 보면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높은 수익이 났었고 해외 주식이 수익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자산주나 고PBR주, 고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일단 상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1월 2일 하루만 거래됐기 때문에 하루 거래된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코스피가 2.27%나 올랐고요. 고PBR 주식이 일단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최근 배당락이 있었던 자산주하고 고배당주는 주가가 좀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PBR 주식입니다. 고PBR 주식은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에서는 돈이 몰리고 있는 인기 주식들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고PBR주가 대체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죠. 하지만 이제 버블이 끝날 경우에는 주가 하락률이 좀 크게 발생한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좋을 때 투자를 하면 고PBR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2배고요. 알테오전이 64배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어제 하루만 보면 한미반도체가 13% 올라가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 외국인 순매수 포트폴리오입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기간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4주를 보는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12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D 현대일렉트릭, 레인보우 로보틱스, SK 하이닉스 등등이고요. 일단 돈과 정보력이 많은 외국인이 산다는 점에서 추종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팔 때는 매력이 크지 않고 또 외국인의 변덕 때문에 어제까지 샀다 갑자기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점을 보입니다. 다음 성장주 포트입니다. 성장이라고 하면 매출일, 이익,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이죠. 또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성장은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매력이 있고요. 단지 이제 추정치를 좀 과도하게 애널리스트들이 부과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틀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이미 이 성장이 될 것이라는 게 주가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야 이거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올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점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6년 영업이익 그다음에 4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좀 성장성 있는 종목들로 뽑아봤고요. KMW,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등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주식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 7개, 그다음에 중국 주식 1개, 2개, 그다음에 일본 주식 1개를 편입을 해서 10개를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 주식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고, 뭐 실질적으로 투자 이후에는 환율이나 세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모른다는 부분이 좀 어쨌든 단점인 것 같고, 대신에 국내 주식에 없는 굉장히 높은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특히 미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을 고를 때는 일단 브랜드 있는 종목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브랜드 있는 종목들 위주로 넣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중국 국제반도체, 엔비디아, 알파벳 등 종목들을 넣고요. 그 종목 변경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들이니까 쭉 갖고 가고, 수익률이 많이 부진하다 싶은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ETF 포트폴리오입니다. ETF 포트폴리오는 ETF를 10개를 분산해서 한번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는 거고요. 시장 주도 업종이나 어쨌든 테마 중심 ETF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가 좋은 반도체나 네트워크 인프라 ETF 등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넣고요. 일단 분산 투자 효과로 해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찾기를 할 필요도 없죠. 야, 나 반도체 중에서 뭘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사면 됩니다, ETF를. 그다음에 개별 대칭 이제 단점이 개별 주식보다 당연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분산 투자니까. 그리고 특정 섹터의 집중 투자 효과도 좀 낮은 편입니다. 반도체에만 몰빵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도 사야 되고 원자력도 사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수익률이 좀 분산되겠죠. 그래서 현재 타이거 반도체 탑10, 라이즈 네트워크 인프라, 코덱스 로봇, 액티브 등등 일단 10개를 편입을 했습니다. 다음 차트 관심 종목입니다. 차트 관심 종목은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으로 선정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8개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 개인적인 성향이 가장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차트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는 301 이평선하고 60 이평선인데 이걸 기준으로 주로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차트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트만 보는 사람들도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나름 거기서 노하우를 얻어서 투자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성장성이나 가치주나 이런 게 아니라 차트를 통해서만 찾지 못하는 다양한 종목들을 또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차트는 속임수를 많이 씁니다. 야, 여기서 반등할 것 같은데? 아니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속임수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LIG 넥스원, 카카오페이, 항공우주, 포스코 DX, 현대차 등등을 일단 첫 번째 포트폴리오로 넣어봤습니다. 다음 자산주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업이 당장 청산되었을 때 주주에게 남겨지는 이익이 자산이 얼마나 남을까? 그게 많은 종목들이 자산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 PBR이 낮은 종목들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단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또 드물게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익 성장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큰 단점이죠. 배당락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대부분 종목들이 내렸습니다. 세이브존, INC, 화천기공, SCD, 대한제품, 태광산업 쭉 참고를 하시고요. 작년 하반기에서 거의 종목 변경 없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고배당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고요. 제가 3년간 최저 배당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보수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왜냐면 배당이 오래 좋았다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최저 배당으로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 수익률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고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고배당주를 쭉 넣어놓고 포트 배당 수익률로 쭉 현금을 받아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 시마다 특히 더 매력이 높아지죠. 야,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시장 하락기에 분할 매수 후에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매력을 갖고 있고요.
다만 앞에 자산주처럼 대부분 성장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제일기획, 푸른저축은행, 기업은행, 한솔재지 등이고요. 원래 은행주하고 증권주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업도 이제 은행주나 증권주도 이제 배당을 더 늘려주면 시가 배당 수익률이 올라오겠죠. 한번 보죠. 그렇게 앞에 포트폴리오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셀트리온이고요. 목표가 상향 러시를 하면서 어제 하루만 11% 급등을 했습니다. 2022년 매출 20%, 영업이익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기관하고 외국인이 집중 매수가 들어온 거 보니까 일단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미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랠리가 어제 있었고요. 업종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그 대표적인 주도 종목이니까 어제 특히 13%나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7% 올랐는데 그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다음 포스코 퓨체미입니다. 2차 전지가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또 겪고 있는데요. 어제 5%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시장에 공시된 거 보니까 GM에 납품하는 13조 원짜리 수주가 2조 원대로 축소되었습니다. 최근에 거의 유행이죠. LG에너솔루션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LNF가 그랬고 참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는 ESS와 로봇 등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자동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줬지만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인 소개 그리고 어제 하루 정도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1월 9일 날에는 일주일간 주가 흐름을 또 정리해서 개별 종목들 특별 이슈들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